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세포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기계. 이런 말이겠죠. 살아있는 기계.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또 어떤 전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심장에도 전기가 뛰어서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마시는 호흡을 통해서 음이온이라는 공기를 통해서 또 이제 몸에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기계입니다. 살아있다, 또 살아있는 기계다. 이 말은 뭐냐면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는 건강 관리 잘 안 하죠. 그렇죠? 뭐 20대, 30대 뭐 건강하게 산다고 꼭꼭 씹어 먹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죠. 뭐 20대 뭐 내가 건강시킨다 안 아팠을 때, 뭐 아픈 분들이야 당연히 뭐 20대에도 10대에도 건강 지키겠지만, 뭐 건강한데 갑자기 어느 하루 한날 갑자기 나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해서 음식도 막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일찍 자고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봤죠. 네. 근데 그렇게 해도 건강할 때야, 젊었을 때야 버텨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다 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이, 사람이, 이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좀 더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셀. 영어로 말하면 셀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방, 한 칸.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혹시 엑셀 아세요? 컴퓨터 엑셀? 작업할 때 하나의 셀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한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몇 개가 돼 있을까요? 한 60조 개 이상. 거의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 개 정도가 됩니다. 100조 개. 이건 완전히 천문학적인 수죠. 내 몸의 뇌세포, 간세포, 위장세포 뭐 다 해서 두뇌 뭐 세포 다 해서 100조 개가 된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포마다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DNA와 RNA로 복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리소솜이라든지 헥산이라든지 소포체라든지 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그 세포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적인 그 자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서로의 그 수신작용이라고 할까요? 서로의 어떤 정보의 교환을 이제 잘 하거나 못 하거나 거기에 세포 건강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세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세포는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 단 것이 땡기죠. 왜냐하면 이 대사하기 위해서 단 것이 땡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포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하면은, 당뇨도 여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암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유전자, 그렇죠? 우리 몸의 유전자 건강, 사실 유전자가 바뀌면, 이 말은 뭐냐면 세포가 바뀌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진핵세포가 있고 또 하나는 원핵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핵세포는 보통 세균들, 버섯에 이제 포교버섯 세슘이 좀 뭐 검출되기도 하지만 버섯에 들어있는 어떤 포자균, 그 다음에 미역다시마에 있는 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상추를 드시든지 이런 모든 채소들은 다 짝씨예요. 짝씨. 씨가 틀린데 물론 뭐 세포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세포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한 종류는 균으로 그렇게 번식하는 세포들,
그러니까 이거를 진핵세포라고 하고 또 한 세포는 원핵세포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했습니다. 원핵세포가 이제 균이고 진핵세포가 이제 사람이나 동식물에 있는 세포인데요. 근데 재밌게 이 식물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자체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양물질들을 햇빛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근데 동물이나 사람은요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는 같은데 이해하시겠죠? 같은 진핵세포지만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소화관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돼요. 육식동물은 그 소화를 이제 굉장히 짧게 시키는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초식동물은 긴 장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영양을 장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거대한 코끼리나 소들을 보면은 아주 꼭꼭 씹어 먹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되새김질을 하죠. 네. 염소가 그 두루마리 휴지를 먹고도 소화를 시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장의 구조가 굉장히 완벽하게 채식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염소나 또 소에게 고기를 먹였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이 굉장히 부패되겠죠. 엄청나게 부패됩니다. 심지어 소는요, 곡물을 많이 먹어도 안 되는 짐승이에요. 소는. 곡식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곡식 많이 먹으니까 광우병이 생기죠. 이런 질병들이 생기고 어쨌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딱 보이죠. 근데 그게 다 100쪽의 세포가 뭉쳐놨지만 얼마나 작을까요?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보일 수 있는 그 하나의 조직체들이고, 한 개의 세포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개발품이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의 그 기계보다, 첨단 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뛰어난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저장할 수 있는 문서로 말했을 때 세포 한 개가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성경책 300권 정도. 세포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 몸의 두뇌도 중요하지만 어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있었던 유전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겠죠.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그 유전적인 정보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 몸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간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이 잘 활동하려면 각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각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 그 기능 자체를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세포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에 이제 제가 그 나중에 그림으로 이제 띄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또 세포핵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꼬집었을 때 감각 있죠. 상피세포. 그 다음에 이제 근육세포, 뼈를 제외한 이제 그 근육세포가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섬유아세포가 있어요. 요즘에 뭐 이런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요즘 참 질병 이름도 많죠. 무슨 뭐 질병들이 이 세포에 문제들이 생길 때 굉장히 이제 참 곤란해지는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요즘에 암도요. 어떠한 그 간이나 위 말고도 조직에 생긴 암도 있죠. 그래서 육종암이라고 하나요? 네, 육종암들. 자, 그 다음에 세포는 그 원형질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세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반드시 죽기도 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포 가장자리에는 무엇이 형성되어 있냐면 단백질이 형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분자들이 당사슬을 붙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석과도 같아요. 세포가 이렇게 제 주먹이 세포라고 하면 여기 겉에 단백질이 있고 거기에 당사슬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 당사슬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당사슬의 길이가 짧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가 돌아다니냐면 노폐물이 다니거든요. 그때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노폐물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당사슬이 약하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에 현대인들이 당사슬이 약해져 있냐면 먹거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유기농이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유기농 하면 유기농에 대한 이해가 예를 들면 농약만 안 하면 좋다, 풀약만 안 하면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유기질로 농사진 음식의 질소, 뭐 거기에 있는 뭐 칼륨,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충분히 적합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농약이나 비료를 치면 뭐가 망가지죠? 식물이 망가지기 전에 토질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뭐 30년, 50년 전보다 땅 속의 게르마늄이라든지 사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흙에 좋은 원소에 아주 좋은 영양물질이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비료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유기농으로 한 뭐 7년 정도를 최소한 5년 이상 몇 년 동안 비료도 안 주고 화학비료도 안 주고 뭐 농약이나 특히 제초제는요 땅속에 7년이나 가요. 7년.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씹어 먹을 때 제초제는 씨앗까지 해서도 검출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땅속에 계속 있다 보면 땅이 망가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토질에서 식물이 충분한 영향을 받고 자라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소화된 요소라든 질소 성분을 갖고 자라다 보니까 있음무성하고 속에 영양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당사슬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뭐 세대에는 곡식만 먹어도 다행이지만 뭐 일반 야채나 과일 먹어도 다행이지만 당분은 거의 뭐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어떠한 빵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떠한 그 탄수화물을 다 그런 데서 섭취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에드워드 하웰에 의한 그 개념을 보면 40몇 도가 되면 효소가 다 죽어요. 그렇죠? 죽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이게 화식으로 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손해보는 식사들이 점점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화식을 통해서 흡수가 잘 되니까 어떤 부분은 또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끓여야 더 잘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 자연식을 하지 않는 일반 가공식에서는요, 효소가 0입니다. 제로예요. 오히려 효소를 몸에서 많이 분비시키도록 자극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에 효소를 만드는 공장이 췌장에 있는데 이 췌장이 지금 내 몸에서 효소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큰일 났다. 효소가 지금 부족해요. 효소를 막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만한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췌장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겁니다. 췌장 비대증 들어보셨어요? 백혈구 증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식품에서 기인된 문제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좀 표정이 어려워 보이시기도 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질에는 호흡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세포를 제2의 뭐라고 해요? 예? 2의? 예? 호흡이라고 했죠, 힌트가. 제2의 호흡과 관련된 게 뭐죠? 우리 기관 중에서 폐죠. 세포, 우리 몸이 피부나 세포는 제2의 폐입니다. 근데 이 세포의 그 호흡을 관여하는 물질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참 얘는 신기한 물질입니다. 때로는 발전기 역할도 하고 엔진 역할도 하고 때로는 호흡의 역할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미토콘드리아가 몸에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숨이 차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어제는 한 발짝밖에 못 걸었는데 오늘은 두 발짝 걸을 수 있어요. 내일은 세 발짝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은 의지에서 시작했지만 변화는 어디서 느껴져요?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한 발짝 걷고 내일은 두 발짝 걷고 세 발짝 걸었던 것이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수가 뭐 하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을 때, 물론 다른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더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이제 소화도 잘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질병의 노폐물을 태우는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우리는 이 소장, 위장 여기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세포들도 있는 거예요. 이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야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완전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적으면 적을수록 면역이 약해집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어쩌면 그래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 뭐 운동 많이 합니까? 안 하죠. 네, 충분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생명의 가장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요. 혹시 뭐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른 말로 우리 그 의학적인 용어를 들어봤을 때는 또 사립체라고도 하죠. 사립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소솜이라고 있어요. 세포 안에 리소솜. 이 리소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소포체는 세포 안이나 세포 안의 물질 수송의 역할을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포는 하나하나 열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달랑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 아니면 오래 살 수 없다,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어디가 건강해야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뇌가 건강해야 오래 살까요? 폐가 건강해야 오래 살까요? 폐는 건강한데 간이 안 좋으면요? 어디가 건강해야 될까요? 네. 뭐 다, 네? 폐에서 기운이요. 어떤 기운이요? 폐가 좋아야 기운이 찾아. 아, 기력. 기력. 네, 폐가 좋은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정답은 세포가 건강해야 장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셔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한다. 그렇죠? 아무리 이 운동을 잘해도 절제를 못 한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몸의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포가 튼튼해야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세포를 더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세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음식이 우리 세포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거든요. 세포를 나쁘게 할지 좋게 할지.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부절제는 생명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절제 의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들 세포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우리 세포는 모든 세포가 개체적으로 따로 뭐에 쌓여 있냐면 소금물에 다 쌓여 있어요. 소금물에. 우리 인체는 거의 뭐 어렸을 때는 80%의 물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이 드실 때는 55%, 60%까지 물이 수분인데, 어쨌든 대부분이 수분이잖아요. 그렇죠?
혈액도 수분에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세포 체액도 그렇고 이 수많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수분에 쌓여 있는데 깨끗한 물, 좋은 물을 잘 충분히 마셔주면 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물은 의식을 하고 마셔야 돼요. 물을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 한 잔을 안 먹었던 것이 굉장한 우리 몸에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대까지는 갈증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20대가 넘어버리면 그게 없어져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은 갈증 날 때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수시로 마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가 화가 납니다. 근육이 수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이게 쪼여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세포에 뭐가 전달이 잘 안 된다고요?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뭐 최근에 저번에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옷을 너무 딱 달라붙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해로운 방식이에요. 옷을 세게 달라붙게 입거나 그 여자들 막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바지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두껍게 입거나. 사실 우리나라 이 옷 문화, 지금 여러분들이 입은 대부분의 옷 문화가 나쁜 문화예요. 원래는 미국에도 사실은 이 멜빵 있죠. 사실 이 미국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잘 못해요. 복식호흡을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유의 그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멜빵을 많이 입는데 특히 여자분들도 이 여기를 쬐게 입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튀어나오시면서 까지도 이렇게 쬐게 입잖아요. 그게 굉장한 혈액순환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찬 이유가 옷 입는 거에 대부분이 이제 기인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지 정맥류나 이제 정맥이 약해지면서 치질인가요? 엉덩이에 생기는 거, 치질 항문에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쉽고, 어쨌든 그것이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옷은 좀 넉넉하게 입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옷을 막 거의 뭐 4개, 5개, 6개 쭉 입어서 몸에 곰처럼 모양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또 옷을 조금 한두 개를 벗어놓고 운동을 하셔서 열을 내세요. 그렇지만 이제 산에 갔다가 너무 춥게 오셔도 안 되지만 어쨌든 충분히 운동을 하셔서 열을 내는 것이 훨씬 좋고, 또 쪼이는 양말이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찌라든지 이런 어쨌든 몸에 쪼이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쪼이게 되면 세포들이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작은 거 하나 실천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될 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